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국어 교사인 원서영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신속항원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병가를 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업 진도를 못 나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것 같아서 급한 대로 동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근데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조금 듣기 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어쨌거나 학교에서 동영상으로 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게 되게 마뜩지 않으실 텐데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서 좀 많이 미안하고 지금 들어와 계신 선생님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집에서 급하게 녹음하고 있고요. 지금은 4월 6일 수요일 10시 8분이고 11시부터 제가 3교시 수업이 있어서 일단은 빠르게 월곡 답가 오늘 수업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수능 특강을 펴주시면 되는데요. 수능 특강 49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 월곡 답가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많은 학생들이 고전 시를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고전시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연시조나 가사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수능에 가장 잘 나오는 장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월곡 답가의 장르인 연시조입니다. 연시조가 수능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가사는 아무래도 좀 길다 보니까 발췌하기가 많이 힘든데 연시조는 시조가 평시조가 여러 개 이어져서 하나의 작품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췌를 할 때 조금 더 용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평시조보다는 조금 더 길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낼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 연시조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1수, 4수, 5수, 7수, 9수 이외에도 실려있지 않은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나중에 수능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이렇게 고전 시계가 나왔을 때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럴 때 제가 먼저 추천드리는 거는 보기를 먼저 읽는 겁니다. 그 프린트 받으신 거에 세 번째 쪽 보시면요. 3번에 이렇게 보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 문제의 보기만 읽으셔도 많은 것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3쪽에 있는 3번 보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특정 대상이나 사람, 공간 등을 활용하여 전달한다.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라는 뜻을 지닌 이 작품에서도 작가는 월곡을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해서 현재 만날 수 없는 월곡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작가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이 있다는 거. 그쵸? 그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특정 대상이나 사람이나 공간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데요. 일단 이 작품의 제목 자체가 월곡 답가인데 그 제목의 뜻을 알려주고 있어요. 월곡 답가가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월곡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라는 거. 그쵸? 그리고 월곡이라는 사람이 현재 만날 수 없다는 거. 그렇게 두 가지를 하나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곡을 그리워하고 만날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았을 때 화자가 월곡에 대해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특히 마지막에 더 많이 나오는데 월곡을 벗이라고 부르면서 월곡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종합을 해보면 화자는 월곡이라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월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월곡이라는 사람은 화자가 좋게 평가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 이해하시고 한번 가볼게요. 일단 제목도 방금 보신 것처럼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쓰겠습니다. 월곡에게 답하는
그럼 이 월곡이라는 사람에게 주목을 해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 지금사람 이목구비 같건만은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가. 지금도 옛사람 계시니 그가 내 벗인가 하노라. 옛사람과 지금사람이 이목구비가 같대.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목구비라고 하는 거는 눈이랑 코랑 입이죠. 그쵸?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옛사람이나 지금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이어서 눈, 코, 입이 다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다 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야. 근데 내가 그리워하는 거는 옛사람이야. 그러면 옛사람과 지금사람 중에 화자가 긍정적으로 그나마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지, 옛사람이지. 그쵸? 일단 화자의 정서인 그리움이 여기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옛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하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이잖아, 옛날 사람. 그쵸? 그러면 옛날 사람은 원래 진짜 말 그대로 옛날 사람이라서 현대에 많이 존재를 안 할 텐데 지금 같은 현대에도 옛사람처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내 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뒤에서 나왔었는데 내 벗 누구라고요? 그치, 여기서의 벗은 월곡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월곡이라는 사람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옛날 사람처럼 옛날 사람의 삶의 태도를 지금 같은 현대에서도 드물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으로 장 두르고. 일단 여러분 청송은 푸른 소나무입니다. 그쵸? 백운은 흰구름. 그러면 우선 이걸 형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거를 우리가 멋있게 뭐라고 해요? 그렇지, 색채 대비라는 거 하나 써놓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뭔가 소나무로 울타리를 삼고요. 소나무야. 그 다음에 흰 구름으로도 뭔가 이렇게 막 둘러쌌어. 그쵸? 자, 근데 그 안에 촉 3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초라한 집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집 안에 내 벗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벗도 다시 월곡이겠죠. 그러면 벗이 지금 이 푸른 소나무와 흰 구름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안에 박혀 있는데 왜 그런지를 밑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흉중이라고 하는 거는 가슴 속입니다. 가슴 속에 진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진념이 속세의 명예와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진념이라는 게 뭐냐면요. 속세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 사실 이 진자가 먼지라는 뜻인데요. 주로 고전 소설에서 속세를 나쁘게 이야기할 때 붉은 먼지, 홍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속세는 아무래도 좀 많이 탐욕적인 사람들이 있고 벼슬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속세를 되게 부정적으로 먼지가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얘가 지금 월곡을 사랑한다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월곡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얘가 따로 속세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 일단 속세를 신경 쓰지 않는 삶. 그쵸? 속세에 대한 그런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을 화자가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벗이 이렇게 나무랑 흰구름을 두른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지, 바깥에는 속세가 있잖아. 그쵸? 바깥에 있는 속세로부터 자신을 단절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푸른 소나무와 흰 구름을 장애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나가서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뭐뭐로 뭐뭐하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멋있게 뭐라고 하냐면 대구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 그쵸? 그래서 이어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월곡이라는 벗이 속세로부터 단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울타리들을 이렇게 해놓고 속세로부터 단절되어서 청렴한 삶을 살려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수 보겠습니다. 번님 사는 땅, 벗이라고 하면 항상 월곡입니다. 그쵸? 월곡이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아까 얘 어디 사는지 대충 여기 나왔었죠. 그쵸? 월곡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를 바라보니까 용추동 바뀌다. 용추동 어딘지 모르셔도 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용추동 바뀌고 구름다리 위다 라고 하면 일단 이 벗이 사는 곳이 화자에게 가까운 것 같아요? 먼 것 같아요? 그렇지, 멀죠. 그래서 화자랑 거리감이 좀 있는 곳이다. 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정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외롭다 라는 정서가 한 번 다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꿈에서 혼자 다녀온다 라고 하는 거는 현실에서 지금 월곡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꿈에서라도 벗을 만나겠다 라고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벗을 찾아가고 싶은 화자의 간절함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뇌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첩첩산중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면 산은 그쵸? 첩첩 산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 산이 또 있다는 이야기야. 계속 이렇게 쌓여있고 좀 징그럽다. 그쵸? 구름은 잦았으니 구름은 엄청 많아서 내가 고인의 집터를 바라봐도 볼 수 없다. 고인이라는 게 뭐 죽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 내가 오랫동안 알았던 벗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내가 바라봐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도 지금 나를 막고 있고 그쵸? 구름도 나를 막고 있어. 그럼 얘네도 다시 장애물도 볼 수 있겠고요. 이 자체가 어떤 장애물이냐면 고인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마음만 왔다 갔다 한다 라는 거고요. 고인을 죽은 사람으로 보면 그쵸? 죽은 사람으로 보면 여기 고인이 된 벗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면 이미 죽어서 그쵸? 더 이상 볼 수 없는 월곡에 대한 벗에 대한 세운 그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산에 체지하러 부디 넷이 갈 것인가. 이 상산에 체지하러 부디 넷이 갈 것인가는 밑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한나라 고조 때 네 사람의 백발 노인이 세상의 어지럼을 피해서 상산에 숨어서 버섯을 캐며 살았다는 고사를 가리킨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갈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뉘앙스를 알아야 돼. 그쵸? 지금 이렇게 더러운 세상 속에서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캐고 버섯을 캐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반드시 꼭 넷이 필요한가?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치, 굳이 넷이 갈 필요가 없다. 혼자라도 가라 이런 이야기고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옛날 일, 고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보시면 따라올 이가 없는데 우리 둘이 가봅시다. 둘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누구겠어요? 화자랑 내가 좋아하는 나의 벗, 월곡. 그쵸? 4명이 안 되더라도 우리 둘이라도 지금 산에 들어가자. 세상에 어지러운 일 보거나 듣지도 말자라고 하는 이 마옵시다, 가옵시다 모두 다 청유문입니다. 그러면 화자가 지향하는 태도를 하나 더 알 수 있는데요. 화자가 지향하는 삶에 대한 태도는 결국에 어지러운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그쵸? 계속 혼자 청렴하게 사는 그런 삶을 화자가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있죠? 저 진짜 목 안 나오는데 있는 힘껏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시척 화자의 현재 상황은 뭐냐?
바로 나오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립다. 그쵸? 그러면 혼자 벗이라고 하는 건 옛사람이기도 하고 월곡이기도 하죠. 혼자 벗인 월곡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면 내 벗의 현재 상황은 일단 이 벗이 청송, 그쵸? 아까 푸른 소나무로 울타리를 삼고 그 다음은 뭐 있었어? 그렇지, 흰구름. 장을 둘러서 초옥삼간에 숨어 계신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잘 보일까? 너네한테? 최대한으로 일단 크게 해봅니다. 그 다음 기억과 니은의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을 해보세요. 기억은 뭐냐면 기억이 배군이에요. 배군. 그쵸? 그러면 배군 자체는 벗이 월곡이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 자기가 장막을 두르고 지금 숨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군은 세상을 멀리하고 싶은 벗의 심정을 드러내는 자연물. 그쵸? 니은의 구름은 어디서 나왔냐면 내가 이미 있는 곳, 내가 벗이 있는 곳을 보려고 해도 흰구름이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벗, 내가 보고 싶은 월곡 벗과 나와 화자와의 관계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물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자연물이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벗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시어의 2개. 그쵸? 이거 아까 제가 직접적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몇 개 있다고 했는데요. 그립다도 물론 되고요. 뭐 사랑한다 라는 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외롭다 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제 5수의 꿈의 기능. 이거 은근히 고전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이미나 보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볼 수가 없어. 그럴 때 일시적으로나마 꿈을 통해서 벗을 멋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진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상징적인 의미. A가 뭐였냐면 아까 용추동 바퀴 후 구름다리 위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화자와 벗과의 물리적 거리감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거 하나 먼저 썼고요. 그 다음 화자가 벗을 볼 수 없는 이유. 이거는 아까 나왔죠.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쵸? 문제는 너무 산이 첩첩하고 그쵸? 본문 그대로 쓸게요. 외는 첩첩하고 구름이 잦아서 벗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A를 활용해서 서술을 하래요. A가 뭐였냐면 A는 앞부분에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에 줄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시적 화자는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을 좋아해, 싫어해? 그렇지, 싫어하죠. 그쵸? 그러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지럽다고 표현하는 걸 보면 어지럽다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시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벗과 같은 삶의 자세로, 벗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월곡입니다. 자연에서 은거하며 살아가고자 한다. 은거한다는 거는 자연에서 숨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마지막에 상산을 채취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벗과 비슷하게 벗이 세상과 단절돼서 살았던 것처럼 나도 지금 우리 상산을 채취하러 꼭 4시 갈 필요 없으니까 우리라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지막에는 자신도 속세랑 좀 단절돼서 자연에서 은거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현상의 특징. 뭐뭐 하노라라고 하는 말은 영탄적인 표현입니다. 영탄은 뭐냐면 좀 감탄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가 내 벗인가 하노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영탄적인 표현을 반복해서 그 벗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청송으로 장 두르고 백운으로 뭐 장 두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대구적인 표현,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세상을 멀리하는 벗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요. 외는 잦았으니 부분에서도 그 앞쪽에 넘기셔서 외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이 부분에서도 외는 어떻고 구름은 어떻고 같은 비슷한 문장 표현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대구적 표현이 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부디 넷이 갈 것인가 부분은 꼭 4명이 가야 돼? 라고 물어보는 방식을 통해서 4명이 갈 필요 없다. 우리라도 가자라고 하는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둘이 가자. 듣고 보지도 말자라고 하는 청유형 문장을 통해서 화자의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제 볼게요. 주제는 벗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 그쵸? 벗은 항상 월곡입니다. 이 작품은 전체 10수의 연시조. 원래 이 평시조가 크게 10개나 이어져 있다는 거죠. 벗을 향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제시합니다. 벗을 더 이상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벗이 그립고 안타까운 마음을 제시를 하면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은 결국에 본인이 세상과 단절되어서 청렴하게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이겠죠. 작품의 제목은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라는 뜻이고요. 만날 수 없는 월곡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월곡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장이다라고 하는 썰이 유력한데 아무래도 그쵸? 열심히 이제 초야에 은둔하고 백성을 위해서 싸운 인물로 추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만 풀면 끝입니다. 자, 문제 1번부터 가볼게요. 저는 이거 보여드리느라 본문을 옆에 보면서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본문을 옆에서 같이 보면서 봐주세요. 1수에서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동일한 시어 반복이 뭐가 있을까? 그렇지, 사실 옛사람이라는 시어가 한 2번 정도 반복되기는 해요. 근데 뒷부분이 틀렸죠.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 1수는 자신이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못해서 아쉬워하지 않고요. 1수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사람처럼 멋있는 벗인 월곡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2번. 제4수에서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의 모습을 묘사했다. 일단 공간 자체가 달라지지 않죠. 그쵸? 2수는 청송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백운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여기 안에 내 벗이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간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1번과 2번 둘 다 틀린 선지입니다. 3번. 제5수에서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화자의 동작을 반복하여 제시하며 대상에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5수에 대조적 의미를 지닌 화자의 동작이 있을까요? 네, 그런 것도 없죠. 그쵸? 화자가 바라보는 거랑 그 다음에 다녀오는 거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두 개가 대조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 것들이 또 반복해서 제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뒤에는 맞아요. 그쵸? 대상에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건 맞지만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제7수에서는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을 만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7수 보시면요. 대구적인 표현이 있었죠. 매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대구적인 표현은 맞지만 화자가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나는 볼 수 없었다. 마음만 그냥 오락가락했다. 그쵸? 만약에 대상을 만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내가 임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뭐 어떻게 찾아갔고 뭐 어떻게 뭐 배도 타봤고 뭐 이런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듯합니다. 구수에서는 청유의 내용을 달리하며 화자가 바라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청유 내용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둘이 가옵시다. 보트 보도 마옵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청유인데요. 청유의 내용을 하면서 그리고 달라지죠. 처음에는 가자. 그쵸? 그 다음에 보지도 말자. 이렇게 청유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화자가 바라는 삶의 태도, 그 세상의 어지러움과 단절되어서 정말 청렴하게 사는 그런 태도가 드러난다. 5번이 맞는 답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백운이에요. 백운. 이거 색깔 헷갈리니까 초록색으로 할게요. 초록색 잘 안 보이려나? 빨간색. 백운. 근데 이때 백운은 월곡이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둘러싸아 놓은 세상과 월곡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그쵸? 니은도 구름인데요. 그쵸? 세상과 월곡을 가로막는 게 아니고 니은의 구름은 내가 월곡을 보고 싶어 하는데 내가 월곡에 다가갈 수 없게끔 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면 1번. 기억은 벗이 화자를 찾는 것은, 니은은 화자가 고인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일단 기억 부분이 틀렸죠. 벗은 화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쵸? 니은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2번. 기억은 벗의 시선을 외부에서 내부로. 그런 얘기도 없죠. 그쵸? 벗의 시선은 아예 드러나지 않습니다. 니은은 고인의 시선을 내부에서 외부로. 고인이라고 하면 이 역시 벗. 월곡인데, 그쵸? 월곡의 시선을 내부에서 외부로 전환하는 자연물은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기억은 현실과 소통하기 위해 벗이 선택함. 니은은 현실과 멀어지기 위해 고인이 선택함. 일단 기억은 소통이 아니라 단절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 그쵸? 니은은 현실과 멀어진 것도 아니고 나와 고인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쵸? 4번. 세상에 대한 벗의 거부감을, 니은은 화자와 고인 사이의 물리적 거리감을 나타낸다. 맞는 이야기죠. 그쵸? 5번. 부정적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벗의 노력을 환기하는. 환기라고 하는 건 불러일으켜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을 막 이겨내기 위해 했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쵸? 그리고 노력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좌절도 이건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5번도 일단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만 보겠습니다. 네, 3번 볼 건데 아까 보기는 읽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밑에 선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사람과 달리 옛사람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으로, 맞는 말이죠. 화자는 옛사람을 벗이라 말하며 월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너무 맞는 얘기죠, 1번은.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초옥삼가는 내 벗이 머물고 있는 공간으로 흉중에 진념이 없다고 말하며 월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드러낸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용주독 방과 구름다리 위는 화자가 벗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로
밤마다 외로운 꿈에서만 만원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림을 드러낸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라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쵸? 혹시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다들 그냥 바로바로 읽고 계시겠죠? 고인의 집터는 월곡의 부재를 떠오르게 하는 공간으로 화자는 그곳에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해 오락가락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 얘가 방법을 모르고 있진 않아. 그쵸? 그런 이야기는 본문에 없고요. 화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바라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아서 볼 수 없는 거지. 뒤에 심지어 그 얘기도 나와요. 칠수에 보시면요.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하노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은 알지만 가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5번. 상산의 채진은 화자가 월곡과 함께하고 싶은 일로 화자는 우리 둘이 가자고 말하며 세상과 멀리하고 싶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아주 좀 힘들지만 동영상으로나마 월곡 답가 수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 너무 어쨌거나 제대로 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서 많이 미안하고 제가 나중에 다시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빠르게라도 한번 다시 봐드릴게요. 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